키움이, 너 이마가 왜 그래? 다쳤어? 봉사하다가 앞에 책상 모서리 있는 걸 모르고 일어서다 콩 했지 뭐야. 그만하길 다행이다. 그러게, 조심해야지. 왜 안전이 중요할까요? 봉사활동 참여 중 사고가 나면 봉사자에게는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가족들도 마음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안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활동 장소에 따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실내에서는 뛰거나 장난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요. 정해진 활동 수칙대로 잘 지키고 비상구의 위치와 대피 방법을 확인해둬요.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활동 담당 지도자 선생님께 곧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야외 활동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활동을 가기 전 미리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기상 변화에 대비한 용품을 미리 준비해요.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입고 활동에 필요한 안전 장비가 있다면 꼭 착용하도록 해요. 봉사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가 있다면 미리 사용법을 익혀둬요. 활동을 하기 전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면 좋아요. 위험 표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사고 유형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를 볼까요? 다쳤을 때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담당 지도자 선생님께 알린 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요. 다친 것에 대해 스스로 섣불리 진단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보호자 또는 지도자 선생님께 알려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무더운 폭염일 때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모자와 선크림도 준비해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줘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야외 활동을 하다가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지도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도록 해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선 불이 나면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요. 연기가 차면 자세를 최대한 낮춰요. 물에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해요. 이동할 때 계단으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지진이 난다면 일단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요. 진동이 덜할 때 얼른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한 뒤 신발을 신고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해요. 나오면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안전해요. 그 외의 행동 요령은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자원봉사 상해보험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에서는 청소년의 안전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두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두볼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나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장 항목은 골절, 화상 등 20여 개 항목이며 자세한 건 이 청소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정말 좋은 제도다. 가입은 어떻게 해? 두볼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활동하면 자동으로 가입돼. 정말 간편하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안전한 봉사활동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과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배재희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멋진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혹시 봉사활동 신청해서 해본 친구들 있나요? 언제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해보셨나요? 중학교 때 해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친구들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막상 봉사활동을 나가려고 하니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가지 않은 적은 없었나요? 이것을 우리는 노쇼라고 하는데요. 혹시 친구들 마라톤 대회를 가본 적 있으신가요? 뛰는 거 좋아하세요? 네, 별로예요. 마라톤 대회를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마라톤 대회라는 것은요, 마라톤 선수들만 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여 즐기는 하나의 축제인데요. 이렇게 2015년도에 경기도 안산에서 희망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자원봉사단체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개막 2시간 전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이날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왜? 행사 진행을 돕기로 한 자원봉사 지원자들 800명 중에서 200명이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자원봉사센터 측에서 전화를 돌렸대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기를 꺼놨거나 받지 않았답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그날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진땀을 빼야만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일만 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노쇼라고 하는 부분은요, 외식, 항공, 호텔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예약을 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쇼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공익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쇼로 몸살 앓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라며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을 하고 자녀는 학교에 일이 있다며 나타나지 않는 경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문자로 일이 생겼다며 못 가겠다고 일방 통보하는 경우, 대회 당일 불참하게 되면 회신해달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도 아예 답장조차 없는 경우,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프로그램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를 도와줄 고등학생 20명을 뽑는데 무려 1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선의가 넘쳐나는 듯 했죠. 하지만 당일 실제로 나타난 자원봉사자들은 겨우 7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날 공부방을 찾은 초등학생 일부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거나 남은 학생들도 기대했던 1:1 학습이 아니라 2~3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돕겠다는 전화가 쇄도하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신청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진도군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던 안산, 이들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셔틀버스편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한 이들의 상당수는 당일 오지 않았습니다. 20여 명이 타는 버스는 단 한 사람도 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참사 기간에 노쇼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봉사자들의 분위기가 더 한층 가라앉았죠. 그래서 서울 지역 자원봉사단체 10여 곳을 조사해 보았더니 작년 한 해 노쇼의 비율은 약 15% 정도를 보였습니다. 2~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자원봉사자 모집 당시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원봉사기관에서는 노쇼를 감안해서 아예 원래 모집 인원보다 10%를 더 뽑기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노쇼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 급기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펑커내는 사람들, 그들이 외면한 대상은 도움이 절실했던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듯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자세, 즉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 수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자원봉사자 정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겠죠. 세 번째, 편견, 노.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쌍하다,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자신만의 편견을 버리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거운 입, 따뜻한 입.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공손한 언어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봉사하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 비밀 반드시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반드시 정해진 약속 시간 지키기.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너무 쉽게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쇼! 안 돼요.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장소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에 적합한 단정한 간편한 옷차림 또는 운동화를 꼭 착용해 주세요. 너무 짧은 반바지나 치마, 슬리퍼는 활동에 오히려 불편하겠죠. 네. 두 번째, 보호자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 간혹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집에는 전혀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서 봉사기관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꼭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봉사활동을 갈 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알려주시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봉사활동 기관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안내에 따라 활동을 시작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봉사활동을 마치고 갈 때도 봉사기관 담당자 선생님에게 알리고 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담당 선생님과 약속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배정받은 활동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봉사활동 기관 담당 선생님께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기관 담당 선생님께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부모님에게 또는 학교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 났어요! 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가늠할 수가 없고 더 큰 걱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활동을 못 갈 경우가 생긴다면 봉사활동 기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쇼! 안 돼요. 오늘도 못 끊을고 계획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블량 학생. 아 맞다.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뭐하지? 찾아보자. 자원봉사 할 만한 곳. 도서관. 일단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도서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좀 봉사활동 돼요? 네? 우리 친구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하지 말고 인터넷 돼요. 인터넷 검색하면 검색창에 이 청소년 검색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하시고 연락주세요. 네? 귀찮네요. 알겠어요. 네, 귀찮네.
봉사활동하러 왔는데요. 어이 학생, 봉사활동 오는데 목장이 그게 뭐야? 맨발에 슬리퍼, 축구 유니폼, 모자까지. 오늘 일단 해야 될 일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왔으니까 주의사항 알려줄게. 앉아봐. 귀찮네. 봉사활동 시작과 동시에 휴대폰에 빠지는 김불령 학생. 이거 뭐하노? 잘하자. 어이? 강당 청소는 됐으니까 도서 정리나 하러 가자. 가자. 네. 책 정리까지 해야 돼? 학생, 마지막으로 요 쓰레기 분리수거 좀 부탁해. 뭐야?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오늘 봉사활동 태도로는 봉사활동 확인서 줄 수가 없어. 안 돼. 항상 독서가 생활인 김오범군. 기특해라. 아, 맞다. 다음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봉사활동을 해볼까? 어서 와요. 여기 앉아서 오늘 활동하고 주의사항 알려줄게요. 오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친구는 우리 여기 많이 와봤으니까 강당 어딘지 알죠? 강당 청소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도서 정리도 좀 부탁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정리만 조금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 활동 확인서는 도벌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집에 가서 또는 학교 가가지고 출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잘 가요. 다음에 또 와서 도와줘요.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 어떤 유형이신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시죠? 우리 모두 즐기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친구들,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만화를 한 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내용을 일기로 썼대요. 같이 보겠습니다. 봉봉이의 일기.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러 장애인 시설에 갔다. 그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게임도 해주고, 우리 게임하고 놀아요! 산책도 시켜주었다.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죠? 오늘은 정말 보람있는 하루였다. 이번에는 어떤 장애인 친구가 일기를 쓰네요. 어느 장애인의 일기. 오늘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나보고 게임하자고 졸라댔고, 우리 게임하고 놀아요. 좋죠? 히히히. 내키지도 않은 산책을 해야만 했다. 산책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상쾌하죠? 히히히. 그리고 시간이 되자 돌아갔다. 2시간 다 됐네.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안녕. 와, 시간 다 채웠다. 아싸. 난 오늘 자원봉사자들과 놀아주었다.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쁜 하루였다. 과연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런 경우는요, 혹시 내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국가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공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유휴자원, 이런 유휴자원을 활용을 통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들을 줄 수가 있겠고요. 봉사자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측면에서는요,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켜주고 유급 직원의 업무를 보완, 그리고 좋은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보람있는 여가 생활을 보낼 수가 있고요. 공동체 의식 활용과 나의 자신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지도력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의 주체가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현재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력 확보 이외에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하고 나누는 서비스를 중시한다면 청소년 자원봉사는 체험학습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요. 학교 교육의 보완점,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교육이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결과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교육적인 활동, 실천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의 봉사학습,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고요. 봉사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급별로 어떤 점을 중시하고 중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요, 봉사정신과 태도에 중점을 두고 교내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요, 봉사학습의 개념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안내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실천에 옮겨보도록 하세요. 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합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혹시 에티켓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못 들어보셨다고요? 에티켓은요, 프랑스어로 예의 범절을 익힌 사람들이 왕실을 출입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사회생활의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 즉 good manner, 영어의 good manner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축구, 야구, 골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스포츠 스타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영웅, 우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그들이 경기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기보다 몸값이 떨어져요. 때로는 나보다 유명하지 않은 선수와 대결해요. 그래서 막 무례하게 함부로 막 대해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은 같이 격분을 느끼지 않나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간 상황에 따라서 때론 봉사활동의 대상자에 따라서 지켜야 할 이런 에티켓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요,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해주시고요. 대화 시 대답은 충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NO, 경제적인 자랑도 NO, 동정 어린 감정 표현이나 단어 사용도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교사나 담당자와 꼭 상의를 해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는요, 먼저 예의 바른 인사. 네, 존댓말, 고운말, 쉬운 말로 정확하게. 가끔 우리 친구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신조어들 있죠. 우리 친구들끼리 막 쓰는 줄임말들, 이런 거 쓰면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똑똑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친구들 귀엽고 하니까 사탕 또는 과자 같은 것들 이럴 때 가끔 주실 때가 있으셔요. 그럴 때는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한 약속 꼭 필요합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꼭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약속을 혹시 하게 되면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간 친구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분 좋게 만나서 봉사활동도 즐겁게, 그리고 잡담, 싫어요. 그리고 소란을 피워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서로 협동하는 자세로서 같이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예의를 꼭 지켜주시고요. 고운 말 사용하기, 그리고 개인 행동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지켜주세요. 에티켓. 수사가 뭐야? 저게 뭐야? 아! 응? 천봉사가 뭐?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자원봉사라 부르는데 자원봉사가 뭐냐고 물으시면 자원봉사를 뭐라 딱 정의 내리라고 하시면 그게 근철 내가 묻잖니? 야! 나는 자원봉사의 신 내가 알려주지 근철.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아닐까요? 대단한데? 너 근철이 맞니? 잡았어! 꼭 시켜야 하니? 자발성이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우보수상!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간식은 안 주세요? 밥은 안 주세요. 무보수성이란 활동의 대가로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람과 만족, 이런 정신적 보상이 훨씬 더 크고 의미 있기 때문이죠. 공익상! 내일도 아닌데 뭐하러? 공익성이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해요. 지속상!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물을 한 번만 준다고 나무가 잘 자라진 않겠죠? 지속성이란 충동적,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계획된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죠. 봉사활동을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 것도 지속성에 도움이 되겠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과 재능을 보태며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활동이 자원봉사라는 거지, 성이야?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 그럼 자원봉사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알아볼까?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봉사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는데 뭐 없어? 자원봉사? 경험삼아 한번 해볼만 하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잠시나마 너희들 했던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볼까?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근처리의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연이의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산과 강이 깨끗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복민이의 농어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 부족했던 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봉사활동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친구야. 우리 멋진 놈들이야. 자원봉사 확인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활동이어야 비로소 자원봉사라 할 수 있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그럼요, 선생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의 또 다른 발견. 벽화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 그림 하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마술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나랑 어울리는 재능 같아. 성희 덕분에 난 음악적 재능을 깨우쳤어. 짜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도 키울 수도 있죠. 마음가짐도 바르게, 옷차림도 단정하고 편안하게.
자원봉사 활동 시 보통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하면 돼요. 하지만 짧은 옷이나 슬리퍼, 장소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내 옷 어떡해. 얘, 네가 신데렐라니? 그러게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어야지. 너는 슬리퍼에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게 뭐니?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자원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고파. 도시락 왔어요. 고마워요. 도시락 배달 봉사. 공기 좋다. 장애인 외출 보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왔어. 말벗 봉사. 이쁘다. 벽화 그리기. 어때? 쉽지? 네, 학습 지도. 완성이다. 비영리 기간 소식지 제작. 헬로. 오, 헬로. 외국어 통역. 와우, 땡큐. 음악 공연 봉사. 자연을 아낍시다. 캠페인 활동. 자, 이곳이 석가탑이에요. 문화재 안내. 우와, 이 곡식들 봐. 농촌 봉사. 누가 이런 곳에 붙여놓은 거야? 불법 홍보물 제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이렇게 많았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들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처 리더는 기타를 잘 치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보는 건 어때? 아니면 기타 공연을 하면서 환경보호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난 둘 다 할래.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겠어. 네가 수학을 잘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긴데. 너?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봉사를 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면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도록. 자봉!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의 주의사항. 첫째,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활동임을 잊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함께 쓰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중요해. 둘째, 자원봉사 계획, 실천, 반성과 성찰의 단계대로 봉사활동에 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계획했는지, 계획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원봉사 다이어리를 만들어 작성해 본다면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지? 셋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하지 않기.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 다들 알지?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의 주의사항.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준다. 동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믿음직한 언니 오빠로 역할한다. 하나이만 예뻐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서는 내 친동생과 같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야 해.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대하겠다는 생각에 심한 장난을 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돼. 아동들은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기 쉽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며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노인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 주의사항.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어르신이 주시는 물건이나 음식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분명히, 천천히 한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나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말벗이 되어드리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르신들의 말 속도에 맞추어 분명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장애인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움을 드리며 과잉 친절은 좋지 않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또 장애인에게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과잉 염려나 과잉 친절은 no, no, no.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지켜봐 주어야 해.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네, 2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 혹시 오늘 하면서 교육하면서 어떠셨어요? 전 너무 즐겁게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2교시 맡으셨던 배재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친구들 얼굴 보면서 교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덜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발음도 많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셨죠?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자원봉사 활동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 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1교시 문병춘, 2교시 배재희였습니다. 안녕!